네, 반갑습니다. 정책공부팀 유실지 선임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연결된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쉽고 빠르게 전하는 키포인트.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며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대응 팀장 맡고 있는 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먼저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이버 범죄 행위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악용해서 단순 계정 도용, 그다음에 자료 유출, 자료 훼손 등과 같은 이제 일련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이제 스미싱이나 피싱과 같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를 유도해 속이는 행위로 피해를 일으키는 공격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2항에 의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스미싱이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스팸 문자와 스미싱 문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스팸 문자랑 스미싱 문자가 다르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스미싱 문자도 이제 스팸 문자의 일종입니다. 스팸 문자 가운데 약 0.06%가 스미싱 문자에 해당하고요. 스미싱 문자로 판단하는 이유는 스팸 문자 중에 내용에 이제 URL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라고 시작되는 이러한 URL이 포함되면 저희가 스미싱으로 보고 있고, 그 스미싱의 유형은 크게 피싱 사이트로 연결 또는 이제 악성 앱을 설치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이제 수집해 가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피싱 사이트로 연결을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또 수집하고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스미싱 문자 유형은 크게 피싱 사이트와 악성 앱 설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유형 모두 대중들에게 이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공학 기법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택배 수치 확인이라든지 범칙금, 그다음에 모바일 청첩장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받아봄직한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유형 중 피싱 사이트의 경우는 경찰청이라든지 공공기관과 동일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악성 앱 같은 경우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클릭을 하게 돼서 설치를 하면 핸드폰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연락처 정보나 사진첩 정보, 무서운 것은 이제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통화 강제 수신, 강제 발신도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의 대화 내용도 이제 갈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앱이 이제 설치가 되면 그걸 통해서 핸드폰 전체를 제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제 일반 국민을 협박 또는 은행 앱들이나 민감 금융 정보들을 탈취해서 제2차, 제3차의 피해를 일으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 수집도 문제지만 2차 피해가 더 심각한데요. 이렇게 고도화하는 스미싱과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탐지대응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한 스미싱 문자가 먼저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탐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먼저 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첩장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먼저 저희가 이런 문자들 중에 URL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고 차단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에 스미싱 문자가 이제 재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했고요. 경찰청 이제 수사나 금융기관에다 피해 구제를 위한 기관들이 저희에게 전화번호를 차단 요청을 하면 더 이상 스미싱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공동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악성앱 설치로 인한 피해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저희가 악성앱 대응을 위해서 경찰청, 금융기관, 그리고 핸드폰 제조사까지 해서 공동협력 체계로 그 악성의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노력과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스미싱과 피싱에 당하지 않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구에 속아서 이제 URL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악성 앱 같은 경우에 핸드폰 내부에 있는 민감 정보 탈취를 통해서 제2차, 제3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보안 카드표 같은 민감한 정보를 핸드폰에다 저장해 두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은성 팀장과 함께한 오늘의 키포인트.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정보만 쏙쏙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키포인트에서도 더 알찬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